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5월 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CC 버전과 CS 버전은 작업 환경이 살짝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는 주로 글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창들 빼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합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실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보실 수가 있어요.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설정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저희 출력에서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무시할게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해서 들어왔는데 그 이미지들이 깨져 보이면 예쁘지 않겠죠? 디폴트 뷰라고 하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티피컬로 되어 있을 텐데요. 하이 퀄리티로 해도 무난합니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깔끔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고 바로 작업 시작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New,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폭을 323, 높이 하이트는 470. 종이는 한 장짜리죠. 페이지는 한 장이기 때문에 페이싱 서로 마주보기는 안 하겠습니다. 컬럼 단은 2개라고 했으니까 2라고 줄 거고요. 그 단의 간격이 9mm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마진값을 보게 되면 여백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릅니다. 마진에 대해서 값을 서로 다르게 주기 위해서는 링크를 풀어주셔야 해요. 탭키 눌러가면서 위아래는 20이니까 값을 20이라고 줄 거고요. 레프트 왼쪽과 오른쪽은 15라고 했죠. 돌연 블리드의 경우에는 기본값 3으로 되어 있는 거 불만 없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미리 보기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작업을 하실 때에 색상들은 미리미리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색깔인지는 결과물을 보면서 비교하시면 되니까요. 필요한 색상을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들도 나중에 한꺼번에 작업하기 편하게 단락 스타일이 미리미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 단락 스타일에서 색깔을 지정할 때는 스와치 패널에 색깔이 들어와 있어야 하니까 일단 색상 작업을 제일 먼저 해주세요. 끝자락에 있는 색깔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고요. 그 색깔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값 지정하실 수 있어요. 색상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세요. 단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뉴 스와치 눌러주시면 될 텐데요. 색깔이 그라디언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써야 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to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 추가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컬러 칩 클릭하셔서 색상 추가를 시켜주세요. 두 번째 색깔은 스와치에 들어있는 색깔이라면 여기서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스와치에 없는 색깔이라면 스탑 컬러를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위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설정을 해 놓을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기본적으로 영문판이기 때문에 글꼴이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궁서, 도둠, 굴림 찾으시면 되겠죠? 아무거나 한글 글꼴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새로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전문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기본 글꼴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바탕에 15, 행간은 리딩입니다. 26, 자가는 트래킹이에요. 마이너스 50. 글자의 색깔 M100이라고 했네요. 캐릭터 컬러 가셔서 M100짜리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색상도 맞춰졌고요. 왼쪽 균등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얼라이먼트 정렬해 주는 게 그냥 왼쪽으로 되어 있네요. 레프트 저스티파이까지 하시면 왼쪽 균등 배치가 됩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전문 설정이 됐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추가해 줄게요.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본문 1. 기본 글꼴 굴림의 13.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글자가 두 개가 두 줄만큼 커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드랍캡에서 라인도 두 줄, 글자도 두 개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균등 배치는 인덴트 가서 레프트 저스티파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친구 더블 클릭해서 본문 2. 첫 줄 들여쓰기도 인덴트 안에 있습니다. 퍼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3mm만큼 첫 줄을 들였을 거다. 그리고 왼쪽 균등 배치니까 얼라이먼트를 레프트가 아니라 레프트 저스티파이 필요한 단락 스타일은 다 미리 설정했습니다.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오셔야 나머지 글자들을 영향받지 않으니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려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미지들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을 가져올 때 플레이스라고 불러오시게 되면 필요한 아이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텐데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1급의 1번 열기 그림이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들어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의 크기를 너무 크거나 작게 갖고 왔을 때에는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의 옵션 오토피트를 V체크 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거나 작게 줄이실 수 있어요. 이펙트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찾으시고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와 더불어서 베벨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까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선택한 거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파일을 또 불러오겠습니다. 플레이스
이미지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페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펙트스 갑니다. 그라디언트 페더를 줬는데 결과물은 위아래가 뿌옇게 변했는데 우리는 좌우가 뿌옇게 변하고 있죠. 방향이 다르니까 앵글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의 경우에는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아예 잠궈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락을 걸어 주실 수가 있어요. 선택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플레이스 데리고 올 거고요. 1급의 3번 보시면 3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면 도형 안에 갇혀 있죠? 그렇다면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겠군요. 취소. 담을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렉탱글 프레임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사각형에 대해서 모서리가 둥글군요. 모서리 둥글기는 위쪽에 있는 옵션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코너 옵션이 있습니다. 코너 옵션에서 모서리를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만 둥글게 라운드 처리해 줄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작업할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갈게요. 오케이 단추.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쉬어라고 하는 기울임 도구가 있습니다. 기울임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 친구도 호리젠탈, 버티컬, 프리뷰로 미를 보시면서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0 정도로 갈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가둬 놓도록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을 플레이스 셀렉션 툴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파란색의 테두리가 뜨고요. 안쪽에 동글동글이 구슬 쿵 찍으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갈색 테두리로 뜹니다. 그 친구를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이니까 어느 정도 보일 건지를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네요. 1급의 3번에 대해서는 텍스트 감싸기 기능도 있군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들 중에서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테두리를 감싸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어라운드. 값을 5mm만큼이라고 했습니다. 5라고 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가 더 확장된 거 보이시죠? 선택 도구 눌러서 이제 하나 잘 만든 걸 알트 드래그 복사하겠습니다.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빈 공간 클릭하셔서 해제했습니다. 파일을 플레이스 1급의 4번 열기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커졌으면 좋겠다 싶다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오토피트를 켜 놓으세요. 오토피트를 클릭하셔서 같이 전체적으로 키워 주겠습니다. 1급의 4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요 가장자리를 잘라주고 싶은가 봅니다.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옵션을 열어서 타입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자리 디텍트 엣지 찾아주시면 가장자리를 이렇게 찾아줘요. 오케이 단추 눌러줄 거고요. 이펙트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더불어서 여기에도 텍스트 랩을 씌워주세요 라고 했네요. 어라운드 값을 7mm 주변이 이렇게 감싸진 거 보이시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니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획이라고 해서 선을 그려준 거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쭉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만 그 선의 길이도 지정이 되어 있죠. 이미 그린 선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값을 142, 정확하게 제가 넣었네요.
142라고 값을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값을 한 번 더 142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형태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 스트로크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께값이 7이라고 했네요. 물결 모양을 찾겠습니다.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죠. 선에 대한 색깔이라고 스트로크 색깔 스와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타원에 대한 것도 있군요. 일립스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할게요. 크기는 나중에라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165에 18. 이펙트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도형들까지 배치가 다 됐으면 이제 글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글자는 소스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메모 열으셔서 필요한 글자들 쪼르륵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까요? 글자를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쭉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가 들어가죠. 글꼴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에 27. 글자 작업을 하고 있으면 T라고 글씨 색깔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글자를 필요한 거 쫘라락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그 상자 길다랗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V. 글자들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에이리얼의 볼드에 57.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블록 잡은 게 아니라 상자를 셀렉션 툴 이용해서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글자들을 쪼르륵 블럭을 잡으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전문 상자를 하나 만드셔서 컨트롤 V 붙이시고 글자들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본문 1 반복하시면 되겠죠. 홍련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단락 스타일이 아니로군요. 도둠의 18.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글자들만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입니다. 배치가 다 됐으면 프리뷰로 한번 다시 출력 상태와 비슷한지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네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 또 하나는 PDF 파일입니다. 일단 인디자인으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들어온 이름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파일 저장이 끝났고요. 한 번 더 PDF 파일로도 출력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세이브가 아니라 내보내기, 엑스퍼트. 경로와 이름은 그대로인데 파일의 형식만 PDF로 저장할 겁니다. 프린트물로 할 거니까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프린트라고 선택을 할게요. 저장할 때에 옵션에 대한 지시사항 모든 프린터 표시라고 되어 있죠. 마크스라고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친구들 마크를 체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올 프린터라고 해서 몽땅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엑스포트 내보내기 끝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 이북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가 좀 달라졌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단위는 역시 밀리미터 단위가 맞습니다. 다만 폭이 좀 작아졌네요. 160. 높이도 좀 작아졌죠? 195. 페이지가 6페이지짜리입니다. 6페이지가 서로 마주 봤으면 좋겠으니까 페이싱 페이지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컬럼은 지시사항에 3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이라고 주도록 하죠. 간격에 대해서 3mm. 여백은 아래쪽과 위쪽, 안쪽, 바깥쪽이 서로 다 다르군요. 마진값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도록 링크를 부셔주시고요. 값을 탑 위쪽부터 맞출게요. 20.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맞춰주세요. 블리드, 도려는 기본적으로 3mm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크리에이트, 시작할 때 6페이지 만들었는데 한 페이지밖에 보이지 않죠? 마우스 휠 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셔서 이렇게 표지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시고 맨 끝자락에 있는 아이를 질질질 끌어서 앞에 페이지에 가깝게 붙여주세요. 멀리 말고 가까이요. 양쪽으로 펼쳐진 게 확인이 되시나요? 문제에서 마스터 페이지 설정에서 쪽 번호와 삼각형의 버튼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색상들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동이 색깔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도록 하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 필요한 아이들 추가를 먼저 시켜주세요. 단색깔은 여기서 바로 뽑으시면 되고요. 그라디언트 색상은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걸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라고 해서 스와치 쪽으로 넘겨주세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 너는 이라고 하시게 되면 CMYK 열리고요. 거기서 필요한 색상 Y는 50입니다. 끝나는 색깔 콩 찍어서 CMYK를 보니까 없죠. 그럴 경우에는 스탑 컬러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자 작업을 위한 단락도 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글꼴 한글로 일단 세팅을 할게요. 베이직 캐릭터를 콕 찍으셔서 도둠, 궁서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할 거예요. 더하기. 패러그래프 스타일 1번 추가가 됐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제목이라고 주겠습니다. 글꼴 베이지 캐릭터에서 궁서 찾도록 하죠. 글자 크기 13, 행간은 16.
자가는 마이너스 50. 색깔 값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뽑아놓은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M100에 Y100.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인덴트, 얼라이먼트, 레프트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걸 센터,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된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1. 정렬을 할 때에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하면 인덴트에서 얼라이먼트 왼쪽으로만 되어 있는 걸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해서 균등 배치할 수 있도록 꼭 바꿔주세요. 첫 줄 들여쓰기도 인덴트에 있죠. 퍼스트 라인 3mm. 왼쪽 균등 배치 레프트가 아니라 레프트 저스티파이. 필요한 단락 스타일을 몽땅 다 선택하셨으니까요. 베이직으로 돌아옵니다. 페이지를 정리 좀 하고 갈까요? 페이지 패널 뿅 찍으셔서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쪽 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A 페어런트라고 버전에 따라서 A 마스터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 아래쪽에 있는 실제 페이지가 아니라 위쪽에 있는 부모 마스터로 확인이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쪽 번호를 넣기 위해서 글씨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까요? 쪽 번호를 보시게 되면 출력물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왼쪽 페이지를 선택하셔서 얘는 왼쪽에다가 놓을 테다. 상자를 만들었고요. 상단에 타입라고 하는 메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커런트 페이지 넘버. A 마스터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페이지의 번호,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에이리얼의 볼드 12. 글자 색깔에 대한 언급도 있죠. 쪽 번호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놓겠습니다. 알트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양쪽 끝단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삼각형의 버튼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를 지정되어 있는 5mm, 5mm, 면은 3개이고요. 별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 인셋은 0입니다. 색깔 지정된 대로 M100에 Y100 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빙그르르 뒤집어서 쓰면 되겠죠? 마스터 페이지에 대해서 짝수 페이지에만 삼각 버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양쪽이 아니라 오른쪽 페이지에만 삼각 버튼을 넣었고요. 그 삼각 버튼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인터랙티브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으로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버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포그라피 환경이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포 PDF 버튼 작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는 삼각형 선택하셔서 타입은 버튼으로 쓸 테다 라고 버튼에 대해서 언제 작동을 할 건지 이벤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할 때 온 클릭 어떤 작업을 할지 액션도 주시면 되겠죠. 더하기 과거로 돌아가는 건 프리비어스 오른쪽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버튼 타입으로 써먹을 거다. 이벤트는 언제요? 온 클릭 눌렀을 때요.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나요? Go to next 다음 페이지로요. 선택해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작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타이포그라피 환경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해야 되는 쪽번호와 삼각형의 버튼 다 만들었는데요. 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미지들에 가려지면 안 됩니다. 1, 2, 3, 4 페이지에서는 이미지에 가려질 일이 없지만 5번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아예 2번 레이어드 옮겨 놓도록 할게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게 되면 현재 1번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2층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모든 아이들 선택한 요 아이들은 컨트롤 X 잘라다가 레이어 2번 2층 집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컨트롤 V. 다시 레이어 1번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페이지 일반 페이지에서는 다 레이어 1번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레이어 2번에 있는 아이들은 가려지지 않겠죠. 일반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들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6개의 페이지 번호가 제대로 뜨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군요.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할게요. 파일을 불러올 때에 파일에서 플레이스라고 했는데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겠죠. 컨트롤 D 눌러주겠습니다. 일급의 6번의 경우에는 이펙트 그림자 줘라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컨트롤 D 눌러서 다시 이미지 그 다음 거 1급의 7번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빈 공간 눌러서 컨트롤 D 1급의 8번 이미지를 보아하니 여러 개가 같이 들어있죠. 결과물에 보시면 이렇게 또 도형상자가 일반 사각형이 아니라 모양이 조금 다듬어져 있는 친구네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넣을 수 있도록 상자부터 먼저 만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페이지 이동하시고요.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모서리를 한쪽만 둥글게 하고 싶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코너 옵션이 있어요. 오른쪽 하단만 둥글게 어느 정도로 둥글 건지는 값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기로 보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컨트롤 D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보일 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안쪽에 구슬 누르셔서 갈색의 테두리 나왔을 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1급의 10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감싸기를 하세요라고 했네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클리핑 패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텍트 엣지 디텍트 엣지를 한 친구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랩을 씌워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텍스트 감싸기 6mm라고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이미지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싶을 때는 오토피트를 꺼 주세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상자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 요만큼 조절해서 잘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겠죠? 잠가 버리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락.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 크기들 지정이 되어 있죠? 사각형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만들어주면 임의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옵션 값을 직접 입력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130에 150 채워주는 색상 그라디언트 테두리는 없죠.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줄게요. 사각형의 일부분만 수정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 하나 찍으시고 질질질 끌어다 옮기세요. 점 하나 선택해서 질질질 끌어서 옮기시게 되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져요. 선택하셔서 배치하시고 순서를 맨 뒤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순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제일 밑으로 깔렸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클릭 대화창을 이용하시면 크기를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130에 151 면은 4개이고요. 별 모양 인세트라고 하는 친구는 30%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별 모양의 도형에서는 텍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인세트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글자를 넣을 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상자를 만드시고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죠. 글꼴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각형 도형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페더 이펙트를 줬었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위아래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N극값 조절하시면 위쪽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일, 2, 3번에 대한 글자 지시사항 나와 있는 거 위쪽에 있는 옵션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패널 불러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캐릭터 패널을 볼까요? 글꼴 도둠의 12 행간 20 자가는 마이너스 30이네요. 불꽃놀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본문 1번 컨트롤 C 복사해서 글자 여기다가 넣을 거다라고 도형에다 가까이 대시면 도형 안에 갇히겠다라고 동그라미 모양 보입니다. 그때 클릭하셔서 글자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고요. 그 글자들 넣은 상자 이제 그 상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인세트 스페이싱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3mm
글자를 담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드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 들어가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은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 좋겠네요.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 적당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글자들은 지워주세요. 상자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더하기 단추가 생깁니다. 이어받을 상자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를 만들겠다. 클릭 드래그. 넘치는 글자를 이어받기 위해서 셀렉션 툴 상자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더하기 상자가 눈에 보이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 쏟아지는 거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상자에 이어 붙이실 수 있어요. 옆에 만들어 놓은 상자 클릭. 셀렉션 툴 누르셔서 아직도 넘치고 있죠. 상자에 비해서 글씨가 많으면 오른쪽 구석에 더하기 단추가 생깁니다. 셀렉션 툴로 콩 찍으시면 넘치는 글자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상자 콩 찍으셔서 글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 적용하세요. 배치가 다 됐으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위쪽 아래쪽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퍼링크가 걸리는 글자 필요하네요. 글자들 쪼르륵 블럭 잡으셔서 하이퍼링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하이퍼링크 주소가 제대로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글자의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미리 보기 프리뷰로 쭉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인디자인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할 거고요. EPUB으로도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 내보낼 거예요. 엑스퍼트. 이번엔 PDF가 아니라 EPUB 파일입니다. 문제에서 고정 레이아웃, 픽스드 레이아웃을 선택해라 라고 했네요. 첫 번째 페이지는 레스토어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레스토라이즈 퍼스트 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파일을 두 번 저장했습니다. EPUB 파일과 인디자인 파일 세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만들 겁니다. 뉴, 다큐먼트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용지 사이즈 210에 280 페이지 두 장짜리죠. 서로 마주 볼 거니까 페이싱 페이지 컬럼에 대해서 단은 3개 간격이 6mm로군요. 마진값은 상하 좌우가 서로 다르죠. 링크가 풀려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블리드 도려는 3mm 그대로 가겠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값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두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죠. 페이지를 서로
마주보게 해줄게요. 페이지 패널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에 있는 페이지에 가까이, 멀리 말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페이지로 인식이 됐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아놓고 페이지를 수정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셔서 magne둥이 선택하시고 추가로 색깔 넣어줄게요. 단색은 다 뽑았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콕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라고 해주셔야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색상이 추가가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위해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단락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한글로 바꾸셔야 되겠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제목, 단락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패러그래프 룰스 선택하셔서 아래쪽에다가 넣을 겁니다. 빌로우 룰 온이라고 해주셔야 그 친구가 활성화되겠죠. 단락 경계선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0.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두께값도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글자만큼만 밑줄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밑줄이 길게 들어가 있어요. 윕스를 컬럼이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간격이 있죠. 옵셋 값을 적당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값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습니다. 인덴트에서 얼라인 정렬을 레프트 저스티파이 다시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주면 되겠죠.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시고 본문 1 단락에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출력 선택에서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는 친구를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가 이렇게 한 글자만 커졌네요. 드랍캡에 가셔서 라인은 두 줄, 글자 크기는 한 개만 커졌다라고 왼쪽 균등 배치 인덴트에서 레프트 저스티파이 첫 줄 들여쓰기 인덴트에 가셔서 퍼스트 라인 왼쪽 균등 배치 얼라인을 레프트 저스티파이 필요한 단락 스타일은 다 지정을 했고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페이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페이지 패널 가셔서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지시사항 B마스터가 추가돼야 된다라고 했죠. 저희는 지금 A마스터, A페어런트만 있으니까요. A페어런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New 페어런트, New 마스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B마스터를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 페이지 두 개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B마스터가 추가가 됐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실제 페이지는 여전히 A마스터에 종속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어플라이 페어런트라고 해서 페어런트를 비페어런트로 바꿔주세요. 모든 페이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 페이지. 그러면 비마스터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의 번호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스터 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파란불 켜진 거 확인하시고요.
글자를 담을 상자 아래쪽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셔서 페이지에 번호를 넣을 수 있게 상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글자 작업은 타입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가시면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비마스터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B라고 보이게 될 거예요.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모양은 에이리얼의 볼드 11, 글자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지나가는 선과 면주가 보입니다. 선을 그리도록 할까요? 라인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쭉 그려주시고요. 그 선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의 길이와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길이가 50mm 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을 옵션 들어가시면 두께 값이나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께는 2포인트, 종류는 웨이비. 면주를 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페이지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셀렉션 요만큼 Alt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 넣기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도 면주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 위에다가 그 페이지 번호가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서는 나중에 그려진 개체들이 그 위에 얹어져서 가려지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2층을 만들게요. 만들었던 모든 아이들을 컨트롤 X 잘라다가 레이어 2번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1층에 배치를 하게 되면 절대로 레이어 2번, 2층에 있는 아이들은 가려지지 않겠죠. 레이어 1번으로 다시 내려온 거 확인을 하시고요. 일반 페이지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지를 얹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필요한 이미지 1급의 14번 열기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이죠. 그림은 가만히 있고 액자만 조절을 하게 되면 그림이 잘 이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그대로 Alt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 있는 그림만 옮기고 싶습니다. 파란색의 테두리 말고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죠. 이파리만 보일 수 있도록 범위 조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 불러올게요. 1급의 15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효과를 줘라, 경사와 엠보스, 그림자 두 가지 효과를 줬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드랍시도 그림자 먼저 주도록 할까요? 거기에 베벨은 엠보스, 컨트롤 D 눌러서 나머지 이미지들도 차곡차곡 쌓으세요. 1급의 16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처리해 줘야 되겠군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게 되면 타입을 선택할 수 있죠. 디텍트, 엣지, 텍스트 감싸기도 필요합니다. 요만큼의 테두리에 맞춰서 글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텍스트 랩 주변을 감싸줄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어라운드 8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가장자리에 이렇게 방어막 쳐진 거 보일 겁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다시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3개 나란히 들어있는데요.
동그란 형태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군요. 취소. 일립스 프레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할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그 안에 이미지가 갇힐 겁니다. 셀렉션 툴 이용해서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 동그라미고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콩 찍으면 갈색의 테두리 실제로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동그라미보다 좀 커 보이니까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줄여주도록 할까요?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졌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는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텍스트 랩 주변을 감쌀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어라운드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선택, 왼손을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내려가시면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셔서 어느 부분이 보일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키울 때에 액자와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들 동시에 키워주려면 오토피트를 켜놓고 드래그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같이 커질 거예요. 요만큼은 그대로 보이게 할 거고요. 아래쪽은 살짝 위로 올려야 되니까 잘라줘야 되겠네요. 오토피트를 끌게요. 하나를 더 복사할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 들어있는 아이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고 원하는 이미지 아래쪽을 맞춰줄게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와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두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맞춰줬고요. 요 아이들은 맨 뒤쪽으로 순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더불어서 불투명도를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퍼시티 값 30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100% 진하게 보여요 라고 하는 아이는 30%로 값을 낮춰주면 희미하게 보일 거고요. 배경이다 보니까 움직거리는 건 신경 쓰이네요. 이 아이는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거 보이시죠?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 일단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값을 210에 280이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안에 채워주는 색깔, 그라디언트 뽑아놓은 색상이 있죠. 역시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 친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움직일 일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커다란 아이들은 오브젝트를 잠가 놓는 게 좋습니다. 넣고 보니 처음에 넣었던 1급의 14번 언급은 없지만 뒤에 있는 흰색이 눈에 거슬리는군요.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의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셔서 디텍트 엣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흰색이 거슬리는 거 없애주실 수 있어요. 선택 도구 눌러서 잎사귀에 대해서도 표현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 이용할 거고요. 역시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사이즈를 입력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100에 100짜리.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펙트 그라디언트 패더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패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서부터 동글동글동글 퍼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타입은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 어느 정도만큼 할 건지는 중심점을 이렇게 옮겨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순서를 오브젝트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글자들을 얹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글자 보이시죠? 글자를 얹을 수 있는 펜도구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점은 여기라고 클릭.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 지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줄 거예요. 끝나는 지점은 이쯤이라고 클릭. 글씨가 혹시 얹었을 때에 모자라지 않도록 곡선을 충분하게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 놨던 글자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죠. 컨트롤 C.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라고 글자를 얹을 수 있는 선에다가 콕 찍으시면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으면 글씨 그대로 들어왔어요.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공서의 23.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그 선의 중심으로 가니까요. 모자라지 않게 선을 꼭 맞춰주세요. 글자의 색깔은 T라고 보이는 이 상태에서 맞춰주면 되고요. 선에 대해서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선이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셀렉션 툴 누른 상태에서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아래쪽에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글자를 담은 상자 타입 툴 누르셔서 상자를 이만큼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글자들이 쪼로록 들어가죠. 국화의 기원에 대해서 글꼴 지시된 대로 도둠의 15, 본문 부분에 대해서도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에서 본문 1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다만 이렇게 양쪽으로 단이 나눠졌으면 좋겠네요. 글자가 담겨있는 상자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단의 개수는 2개라고 간격은 6mm.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도 마저 글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V 넣게 되면 글자들이 쪼로록 들어올 거고요. 상자에 단을 3개로 나누도록 할까요? 셀렉션 툴 글자가 담겨 있는 상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 보이죠? 이번엔 단이 3개라고 간격을 6mm라고 맞춰줄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목. 전체적인 배치를 프리뷰로 맞춰 보시고요. 비교를 해 보십시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5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텍스트 프레임에 대한 설정들이 좀 있었죠.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